세상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혹시 여러분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미국 남북전쟁 당시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수용해 놓았던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흑인 노예들을 포로 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쳤다라고 하죠. 만약에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이 미국 남북전쟁 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미국의 북부와 남부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건 미국의 북부였습니다. 인구라든지 무기 생산량이라든지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북부가 앞섰지만, 유일하게 미국의 남부가 우위에 있었던 부분은 목화 생산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목화 생산량이 당시 전 세계의 70%,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서 수출되는 이 목화가 전 세계 70% 정도 사용이 될 정도로 미국 남부의 목화 생산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차이 속에서 미국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북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공업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북부에는 공장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공장에서는 이제 누가 일을 합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이 일을 하죠. 노동자. 자, 공장에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했고요. 반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엇이 발달해 있었다? 여러분, 대농장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이 대농장에서 주로 무엇을 재배했다? 목화를 재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목화 농장에서는 누가 일을 했느냐? 주로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들이 일을 했습니다.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이 운영되었던 곳이 미국 남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산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 무역이나 정치나 노예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미국의 북부는 어떤 무역을 원했느냐? 보호무역을 원했습니다. 반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원했습니다. 자,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 거라는 가정하에, 여러분, 그러면 왜 북부는 보호무역이었느냐? 이 북부가 상공업이 발달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1타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여러분, 미국이 1789년에 공식적으로 탄생을 했고 한참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전 세계 국가들과 아직 경쟁하기에는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북부의 공장주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때려줘야 됩니까? 그렇죠. 관세를 때려줘야 되겠죠. 자신들의 어떤 상품이나 제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지금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츠라는 자동차가 관세가 전혀 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싸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벤츠가 5천만 원에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그랜저라는 자동차도 5천만 원이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당연히 벤츠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많이 때려두듯이 자, 당시 북부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 관세를 때려주는 보호무역을 원했다는 거. 자, 정리됐습니까? 미국 남부의 입장에서는 이 목화 산업이 이미 전 세계 1타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무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치. 그럼 북부는 어떤 정치 형태를 원했느냐?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 중앙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겠죠. 주정부의 힘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주의? 연방주의를 원합니다. 연방주의. 자, 친구들 중에 연방주의가 뭐지? 라고 가물가물한 친구들은 미국 독립혁명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연방주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영상을 자 보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중앙의 연방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하는 연방주의인 반면 자, 남부는 여러분 이미 자유무역, 목화가 전 세계 1타. 자, 중앙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권주의를 주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노예제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달라지겠죠. 여러분, 북부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의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이제 딱 출근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 인사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처음 입사한, 이 회사에 처음 입사한 신입 노예 흑임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신입 사원, 자, 흑임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동자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싸지겠죠. 그래서 공장의 입장, 북부의 입장에서는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면 여러분 남부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노예가 필요합니다. 노예제에 찬성을 합니다. 왜요? 왜 반드시 노예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목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엄청난 노동 강도가 너무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데려다가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낮에 떼약볕 아래서 여러분 목화를 따고 이 목화에서 이제 또 실을 꺼내고 목화 솜을 따고 자 이런 일들 자체가 이 노예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부에서는 반드시 노예가 필요했다는 거. 자,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크게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861년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이 돼버렸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쩌면 미국 남북전쟁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안 봐도 비디오겠네요.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다? 아, 보지 않아도 머지않아 미국 노예가 해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자 남부의 7개 주, 남부 7주는 미국 남부의 7개 주. 여러분 어떤 교과서에서는 11개 주라고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7개 주였다 나중에 4개의 주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남부의 7주나 남부의 11주나 결국 틀린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남부의 7주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남부의 11주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과서에 따라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자, 남부의 7주가 이제 연방을 탈퇴하면서 자, 이제 우리는 자, 미국 패밀리 하기 싫어. 우리끼리 그냥 따로 나라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남부연합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미국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무슨 전쟁이 시작이 된다?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여기 사이에
미국 남부군이 섬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남부의 칠수가 연방을 탈퇴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전쟁 당시 초반에는 남부군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무엇이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이었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노예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무나 비인간적인 제도잖아요. 자, 이런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된과 동시에 이 북부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국제적인 여론 자체가 북부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갔고, 또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했듯이 남부의 많은 흑인 노예들이 이제 북부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고 북부군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전세가 북부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와 북부군 사이에 이제 최대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자, 결국에 남북전쟁은 1865년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당시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연설문이 있는데, 선생님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미국 민주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 어떤 연설문을 했습니까? 자, For the people. 자, 해석해 보세요, 친구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국어의 비문학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찾아보면서 공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5년간에 걸친 미국의 남북전쟁이 종료가 되었지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전사자가 거의 70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 이후에 미국이 치르게 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았던 게 이 미국 남북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국 남북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이 미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느냐? 이거 지우고 선생님이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미국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자, 미국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북부와 남부 간의 어떤 갈등과 대립,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감정의 골도 굉장히 깊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과제는 무엇이었느냐? 당시 미국 동부와 미국 서부의 경제적인 격차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부에서 시작을 해서 서부 개척을 했으니 당연히 동부 쪽이 훨씬 더 잘 살았겠죠. 자, 이 동서 간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를 해결하는 것도 당면 과제였습니다. 자, 이 동서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무엇을 개통을 했느냐? 여러분, 대륙 횡단철도를 개통하게 됩니다. 대륙 횡단철도를 개통했다. 철도 개통했다라는 것까지 해서 미국 남북전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남북전쟁을 이제 항상 선생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정말 땄던 이 모카, 혹시 꽃말 알고 있습니까? 이 모카의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자, 이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차별이 없죠. 흑인이 따도 모카고 백인이 따도 모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흑인 노예들이 지금 해방이 되었고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렇다면 완벽하게 미국 사회에서 이 인종차별이 사라졌을까요?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차별의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이 주변에서만 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별을 하죠. 그러니까 차이를 존중할 줄 모르고 차이를 차별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래서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차이를 다양성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가 왜 예쁘다? 7가지 빛깔이기 때문에 예쁘다는 거죠. 한 가지 빛깔이라면 그렇게 예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미국의 남북전쟁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